안녕하세요. 브라질의 손영수입니다. 거의 한 달 만에 지금 여러분에게 인사 올리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부터 만들었던 동영상은 브라질의 역사와 또 우리 한인 사회를 제대로 알 수 있도록 함축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 이런 것을 한 번씩 보시면은 최소한 지금 현재 어떤 상황에 처해 있고 또 어떤 미래가 있는지 대략은 알 수 있습니다. 어찌됐건 오늘 동영상에서는 2021년을 한번 뒤돌아보고 또 2022년 내년은 어떻게 계획을 세워야 되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우리 한인들의 삶이 어떻게 지금 전개되고 있는지, 이런 것을 이곳 브라질에 살고 계신 분보다 한국에 계셔서 브라질에 관심 있으신 분, 그리고 이곳에 살다가 한국으로 가신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리라 하는 생각에 오늘 동영상 만들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얼마 전부터 12월 초부터 지금 전국적으로 뭐 가뭄에서 이제 여름으로 이제 들어오면서 이제 비가 이제 선계적으로 지금 오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북동부 지역에서 이 중서부하고 이제 가까운 이제 바이아라는 주에서 비가 엄청나게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50년 만에 최대 이제 폭우가 쏟아지면서 지금 이제 16개 정도 되는 이제 이 지역에 다 침수가 되었고요. 지금 현재 한 20명이 지금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 16,000명의 지금 또한 이런, 수재민도 지금 생기면서, 왜냐면은 이제 그쪽 지역에는 이제 일단 이제 비가 너무 폭우로 오면서 이런, 이제 작은 규모의 이제 저수지, 그러니까 댐이 이제 무너지면서 개방할 수밖에 없는 것이 물이 너무 차고 있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이재민이 이렇게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또 그쪽 지역에서 이제 비가 많이 오고 있지만, 또 제가 수차례 이런 뉴스를 알려드렸지만, 이 상파울로를 위주로 하는 이제 중서부와 이제 남부 지역에는 이제 극심한 이제 가뭄이 왔습니다. 지금 한 100년이 지금 넘는, 16년만이다, 100년만이다, 여러 통계가 있는데요. 어찌됐건 비가 많이 안 오면서 인구가 제일 많은 이 상파울로 주 같은 경우, 특히 이제 상파울로 시에서 가장 중요한 이제 이런 물을 공급하는 곳은 제가 이제 매일 보고 있지만 평균적으로 지금 한 37.9%, 그러니까 38% 정도 되는 저수지 물이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중요한 게, 이게 100%는 당연히 찰 수가 없고요. 이게 좀 올라야 60%, 70% 정도 돼야 좀 안정권 되면서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는데, 37.9%는 이제 거의 지금 뭐 흙탕물 같은 거를 지금 이제 정수하여 지금 먹기 때문에 물 질도 안 좋고, 이게 25% 정도까지 내려가게 되면은 뭐 어쩔 수 없이 이제 전 도시에 이제 물을 이제 공급량을 이제 조절해야 됩니다. 이로 인하여 지금 뭐 상파울로 주 같은 경우에도 뭐 식수가 많이 모자른 경우도 있지만 전국적으로 수력발전소가 당연히 생산량이 줄어들게 되면서 전기요금도 지금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올해도 제가 몇 차례 이제 말씀드렸지만 전기요금이 한 50% 이상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기본 요금이. 그러면서 이제 자꾸 좀 오를 건데 내년 2022년에도 또 오를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장 큰 뭐 이유 중에 하나는 당연히 이제 뭐 전기요금 이런 생산량이 모자르면서 물이 모자른 거, 한 63% 정도 되는 지금 전력 생산이 지금 수력발전소에 의존하게 되는데, 물이 없다 보니 당연히 뭐 생산이 줄고, 그러다 보니 전기요금 내년에도 오를 것입니다. 뭐 전기요금 전반적인 모든 산업 체계에서 가장 중요한 이런 것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렇게 물이 모자른다는 거는 큰 문제가 있고요. 또 전기요금도 지속적으로 내년에 오르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지금 맡고 있는 가뭄과 상관이 없이 전기요금이 오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것은 제가 또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지속적으로 투자를 안 했기 때문에 전력난이 내년에 반드시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어두운 면에서 지금 현재 내년 5월, 그러니까 1월 5일쯤에 5살 그러니까 이상 되는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코비드 이제 백신을 접종하느냐 마느냐 이런 말이 많습니다. 왜 그러느냐? 지금 현재 브라질은 당연히 북반구, 그러니까 미국이나 뭐 한국이나 유럽과 달리 남반구는 이제 여름으로 들어가면서 또 이제 활동량도 줄고, 또 당연히 뭐 2차 접종까지도 거의 뭐 80% 정도 이제 전 국민이 맞고, 이제 뭐 3차 부스터샷 맞고 있기도 하지만요. 사망률이 지금 확실하게 줄었습니다. 지금 확진자 수는 총 2,200만 명이 넘고요. 사망자는 이제 61만 8천 명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 코비드에 대한 이런 안일한 생각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걱정은 하지 않지만, 그러면 좀 중요한 것은 이게 아니라, 그래도 이렇게, 어린 아이들에게도 이제 접종을 하자. 근데 이제, 당연히 이제 일부는 반대, 정치적으로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요. 더군다나 이제 보건부에서도 일부 사람들은 위험하다라고 반대하는 것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이제, 15개의 주 같은 경우에는
이 5살 이상 되는 아이들한테 접종하기 위해서는 의사 처방전이 꼭 있어야 된다. 라는 이제 이런 것을 지금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무나 이제 주지 말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위험한 상황에서 당연히 뭐 일부 지역, 특히 뭐 브라질에 입국하시는 사람들은 이제 외국에서 오신 분들은 뭐 한국에 들어갈 때와 똑같이 일단은 검사를 해야 되고요. PCR 검사를 해서 음성이 나와야 비행기를 탈 수도 있고 또 그 내려서 입국하기 전에는 이 접종을 맞았다라는 이제 백신 여권, 백신 카드를 꼭 보여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브라질은 여태까지 한 번도 그것을 백신 카드를 확인한 적도 없고요. PCR 검사도 한 적도 없고 격리도 없었습니다. 드디어 이제 거의 이제 2년 코비드 사태가 일어난 지 2년 다 돼가는 이제 이런 마당에 드디어 이제 연방정부에서 이제 하자라고 해서 이제 내놓고 있고요. 또한 이런 백신을 맞았다라는 것은 이제 백신 카드를 이제 들고 다니는 거를 뭐 리우데자네이루나 뭐 상파울루나 또 일부 지역에서는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라 해야 될까 이런 박물관 같은 곳에 들어갈 때는 당연히 백신 카드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접종을 카드로 있어야 된다라고 해서 지금 논란이 되고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위헌이다 아니다 뭐 어쨌든 문제가 많고 있고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들어오면서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그러면은 5살 이상 되는 아이들도 다 접종하게 되면은 이제 거의 대다수의 전 국민이 이제 백신 접종 맞고 부스터샷 맞고 가면은 이제 안정되지 않느냐라는 게 이제 희망적인 뭐 그런 낙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보건부에서도 확실하게 얘기한 거는 야 뭐 백신 그러니까 치료제 이런 거 우리 아직 없고 유일한 방법은 접종이다. 라고 많은 시민들을 너희들도 맞아라 라는 것이 지금 현재 방침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5살 이상 되는 어린 아이들에게 백신을 접종한다는 게 아직 좀 위험성이 있다라는 말이 있고요. 또 지금 현재 백신 접종 카드를 뭐 들고 다녀야 되는 의무화다라는 것이 지금 뭐 인권과 논란되면서 문제가 많습니다. 어찌됐건 이런 가운데 지금 뭐 자정 이런 파티도 있지만 브라질에서 가장 큰 축제 중에 하나인 뭐 카니발이 내년에 열릴 것이냐 안 열릴 것이냐 이게 문제가 많습니다. 왜냐면 이 카니발이라는 것이 그냥 축제가 아니라 이 축제로 인해서 엄청나게 큰 사업이나 그걸 또 이 산업에 지금 종사하는 사람들도 2년간 일을 못했으니까 이런 2년이 아니죠. 그 작년에 했고 2020년 했고 2021년도에 올해는 이제 못했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이렇게 2년간 못하게 되면 그들 먹고 사는 것이 힘들다. 그리고 또 당연히 관광산업이 이제 뭐 살아나야 된다라고 해서 말이 많은데 뭐 바이아라는 주에서도 이제 크게 하는데 거기는 이제 안 한다고 했고요. 또 리우데자네이루 같은 경우도 세계 최대 이제 카니발 이런 행렬이 있는 곳에서도 이제 내년 그러니까 1월 뭐 며칠 이내에 이제 발표를 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파울루 주에서도 그냥 시에서도 그냥 하겠다라는 식으로 이제 방침을 갖고 있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자꾸 하게 되면은 뭐 코비드가 자꾸 뭐 퍼지는 건 아니냐 뭐 잘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이게 반신하는 게 너무 막는 것은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무분별하게 풀어준다고 하면은 또 이것도 위험성이 있는데 어찌됐건 이런 식으로 지금 코비드가 여름이기 때문에 당연히 안정세로 들어오고 있고 저도 이제 이렇게 북반구가 겨울철에 들어가니까 만약에 북반구에서 더 이상 환자가 안 늘고 이 사망률이 줄고 하면은 내년엔 우리도 이제 희망적이다라고 하는데 작년과 같이 올해도 똑같이 북반구 갑자기 확 늘면서 그럼 여기 이렇게 되면은 우리도 이제 여름 지나는 이제 2월, 3월 되면은 또 다시 또 늘어나는 거 아니냐.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고요. 이런 안타까운 상황에서 제가 거의 한 달간 지금 몸이 좀 안 좋아서 병원을 왔다 갔다 그랬습니다. 응급실 이제 갔다 가서 이제 간단한 검사하는데 뭐 갈 때마다 의무적으로 코에다가 면봉을 넣어서 PCR 검사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뭐 코비드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보자. 그래서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어쨌든 뭐 2번 했는데 뭐 음성 나왔고요. 또 하나는 H3N2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예전에 이제 말이 많았던 신종플루가 있습니다. 신종플루 뭐 돼지독감이라고 해서 몇 년 전에 이제 뭐 전 세계적으로 퍼져서 이제 많은 사람이 죽고 했었는데요. 뭐 코비드와 비할 건 아니지만 어찌됐건 이게 변이를 일으켜서 지금 그러니까 H1N1이라는 것이 H3N2로 지금 바뀌었습니다. 이 환자들이 병원에 갔더니 어마어마하게 많은 겁니다. 저도 이제 이거 코비드 사태가 끝났다는데 이 사람들 뭐야 그랬더니 다 이런 인플루엔자 감기로 인해서 왔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전국적으로 17개 주에서 지금 감염이 된 사람들이 발견됐고요. 또한 여기서 지금 현재 2명인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약이 없느냐? 제가 알기로는 약은 있습니다. 뭐 타미플루라는 약도 있고
그리고 원래는 이제 매년 H1N1이라는 그 독감에 대한 신종플루에 대한 이제 독감을 맞고 있는데 지금 현재 H3N2는 그 독감 예방 접종하고 상관이 없답니다. 그러니까 너무 변이가 됐기 때문에 효과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빨리 개발을 해서 지금 이걸 맞추면 되지 않느냐? 그게 내년 한 3월쯤에나 나올 거랍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조심하라고 하는데 제가 병원을 이제 4번이나 갔으니까 이렇게 보면은 이제 확진자 이게 뭐 환자들 보면요. 대부분이 젊은 사람입니다. 대부분. 이게 제가 뭐 전문가가 아니니까 이럴 수는 없는데 그 의사들하고 얘기하는 게 아니 지금 코비드 사태라 다 마스크 쓰고 알코올 쓰지 않아? 근데 왜 다 감기 걸렸대? 그럼 생각해 보면은 그냥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마스크 안 쓰고 저렇게 하다 보니까 코비드는 다행히 이제 안정세로 들어가서 안 걸리지만 인플루엔자로 지내서 지금 많이 퍼지고 있다. 어쨌든 이렇게 막 답답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좀 계속 마스크 쓰고 좀 조심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안타까운 상황이고요. 자, 그러면 이제 현재 올해 지금 뭐 환율은 이제 올 초에는 이제 5.19 정도로 시작을 해서 지금 5.64로 지금 마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난주만 해도 5.7이 넘어가면서 야, 이거 또 6 넘어가는 것이 아니냐 했는데 항상 연말 되면 항상 이게 환율이 좀 오르고요. 이제 연초부터 시작해서 이제 조금씩 이제 안정하다가 이제 하락하는 그런 게 평상시적인 루틴인데 지금은 이제 5.64는 이제 굉장히 높은 것이고요. 그러니까 1년간에만 해도 거의 뭐 한 뭐 10% 이상 이렇게 오른 것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 뭐 가장 우려되는 것이 이제 전국적으로 평균 10.74 소비자 물가가 올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물가 상승이 있었는데 뭐 10%라는 거는 뭐 많지 않다고 생각하겠지만 이건 당연히 평균이고요. 고깃값만 해도 뭐 한 50% 40% 올랐고 뭐 전기요금도 한 50% 올랐고 기름도 거의 뭐 30% 40% 올랐는데 어쨌든 그러니까 평균을 내려놓은 건데 어쨌든 10% 물가 올랐다는 거는 이제 어마어마한 그런 물가가 있는 거고요. 미국이나 한국 같은 경우에는 뭐 정부에서 돈을 많이 풀어서 그걸로 인해서 물가가 뭐 했다, 또 물류 대란이 있다라고 하는데 확실한 것은 브라질은 정부에서 돈을 푸는 건 없고요. 왜냐? 돈이 없습니다. 이게 돈이 없어요. 브라질 정부는 뭐 이렇게 뭐 그럼 국민들한테 뭐 얼마 주느냐? 그게 돈이 없으니까 못 풀었던 것이고요. 어찌됐건 2021년도 올해 경제 성장률이 한 4.51%, 그러니까 4.51로 지금 뭐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게 5%대로 예상하다가 자꾸 이제 줄어들 하다가 지금 11번에 이제 수정을 해서 11번째에서 지금 뭐 4.51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에도 그래도 한 5%대 이제 성장하지 않느냐라고 보는데 아직 모르겠습니다. 일단 봐야 되고요.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이제 실업률이 지금 12.1% 정도 됩니다. 이게 일할 수 있는 사람의 12%면 굉장히 좀 높은 숫자고요. 또 이에 이제 브라질은 이제 이제 기준금리가 7번째 인상하여 9.25로 지금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만 해도 이게 2%대로 떨어져가지고, 와, 이제 떨어졌으니 뭐 새롭게 뭐 재계약을 하자, 뭐 이런 말이 나왔었는데, 그때 제가 분명히, 야, 아니야, 미친 소리 말지 마. 브라질은 항상 기준금리 한 10% 정도대로 지금 유지를 할 거야. 라고 했는데, 뭐 당연히 이제 9.25로 지금 올라갔고요. 그러니까 이제 내년에도 이렇게 높은 기준금리를 지금 유지를 할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정치는 이제, 좀 얘기를 하자면요. 얼마 전에 이제 볼소나로 대통령이, 페엘리, 그러니까 자유당에 이제 입당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페엘리라 그러면 그냥 자유당인데 사실 이제 기독교당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의 이제 의회에서 이제 들어가게 됐는데, 지금 현재, 팬데믹을 지금 대처하는 이제 볼소나로 대통령 이제 인기는, 그 전임 에피아가세라고, 페난도라고 하는 이제 대통령과, 뭐, 루라 대통령과 전임 뭐 지우마 대통령과 비교해서 최악입니다. 지금 현재 지지율이 한 20% 정도밖에 안 되고요. 뭐 임기 말 일하는 것보다 위기 대처 능력이 떨어진다. 그리고 굉장히 반대파가 많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겁니다. 또한 지금 뭐 상상도 못하는 게 이제 뭐 룰라 대통령이 전임 대통령이 이제 뭐 거의 뭐 모든 것을 이제 사법부에 의하여 뭐 다시 뭐 출마의 이제 길을 이제 열어주게 되는데요. 이러면서 가장 이제 정적 중에 한 명이었던 아우케민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파울루 주지사를 오랫동안 연임하였고 또 몇 번에 거쳐서 이제 같이 정적으로 인하여 대통령에 이제 같이 이제 후보로 나왔는데 싸웠던 사람인데 손을 잡고 룰라가 대통령 후보, 그다음 부통령 후보로 좀 뭐 나오겠다 뭐 이렇게 나오는데 저는 뭐 상상도 못했던 그런 일이고요. 근데 뭐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정치에서는 어쨌든 뭐 이런 일이 뭐 이런 저런 일이고 상상도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대선이 있을 때 아마 룰라 대통령이 현재로서는 가장 강력한 후보고요. 그러니까 더 이상 뭐 나오는 사람도 없고 이를 뭐 대체할 만한 능력한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지금 룰라가 지금 가장 큰
지금 세력을 좀 떨치고 있고요. 이런 와중에 누뱅크라고 한국에서도 알려져 있는 브라질에서 시작한 이제 핀테크가 지금 브라질에서 가장 큰 이따우라고 하는 은행보다 시총이 더 높게 얼마 전에 이제 미국에 이제 IPO를 했는데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투자를 받으면서 이제 최고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설명드린 거는 이렇게 정치나 뭐 인플레이션도 높고 또 물가도 많이 오르고 또 뭐 실업률도 높고 이렇게 뭐 기업도 시청청하지만, 그래도 브라질은 저력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중남미나 뭐 남아프리카나 뭐 이런 나라 봤을 때 어찌됐건 인구 많고 자원 많고 또 인프라나 교육이 굉장히 시설이 떨어진다고 하지만 그래도 규모는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성장성을 가능히 무한하게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이게 조금만 지나면은 지금도 브라질에 대한 이제 꿈과 희망을 갖고 오시는 분들이 많고 또 이제 투자도 지금 많이 하시는 거 있는데, 지금이 기회입니다. 제가 몇 번에 이제 몇 명의 인터뷰를 하였고 또 이제 그 글로도 쓰고 했고 또 이제 몇 번 의뢰를 받아서 뭐 브라질 창업 시장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동영상을 만들다 보면요. 자료만 보면요. 브라질은 무한 성장대가 이제 가능한 그런 곳입니다. 왜냐? 성장을 안 했으니까. 없는 곳이니까.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곳에 기초를 하나 세워두면요. 1이죠. 그것에서 한층 올라가게 되면은 2배, 3배, 4배, 100%, 200%, 300%, 500%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유럽이나 미국이나 이거 선진국 같은 경우는 벌써 그게 뼈대가 다 맞춰졌기 때문에 성장을 할 수 없지만, 브라질은 굉장히 부조리가 많은 곳이고요. 부정부패가 많고 또 인프라가 굉장히 떨어지고 정치도 굉장히 개판이고 이렇게 문제가 많지만, 그렇지만 그 뼈대를 세워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가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는 인구가 모자르다라든가 아니면 뭐 자원이 없다라든가 아니면 교육 수준이 너무 떨어진다라든가 뭐 이런 뭐 문제가 있는 거에 비교해서 브라질은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지금 현재 우리 상파울로에 있는 이제 한인들의 얘기를 지금 이어가면요. 작년부터 이제 특히 이제 한국에 들어가신 분이 많습니다. 1.5세, 1세하고 1.5세는 한국으로 들어가셨는데, 그 들어가시는 거는 뭐 당연히 이민 60년이 다 돼갈 때, 그러니까 한 세대가 완전히 이제 돌아갈 때는요, 거의 1세는 이제 한국으로 돌아갑니다. 그렇게 되고 또 1.5세도 이곳에서 사업하다가 뭐 오래된 격리로 또 뭐 불경기로 인해 이번 기회에 그냥 한국 들어가자라고 들어가신 분도 많지만, 이곳에 남은 사람은요, 특히 1.5세, 뭐 2세는요, 한국으로 돌아가는 생각도 없고 또 인구 그 숫자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뭐 정확하게 지금 몇 명이 된다라고는 이제 통계 한 번은 적지는 않았지만, 부모님이 이곳에서 뭐 자녀를 둘을 낳고 셋을 낳고 또 그 사람이 또 뭐 불알사람이건 누구든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살기 때문에 이곳에 터전은 분명히 있고요. 좀 안타까운 것은 이제 그들의 1.5세나 뭐 2세들은 우리 한인촌에 나와서 활동은 많이 안 하지만 그래도 그들이 뭐 교회나 이런 곳에서 이제 활동하는 거 보면은 저도 이제 몇 번에 이런 걸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이제 2세들이 이제 활동하는 걸 보면요. 숫자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들도 이건 불알사람이니까요. 이곳 현지에서 이제 살면서 계속해서 이제 배우자를 만나고 또 자녀를 낳고 하면서 이제 이끌고 나가고 있으면서 그들은 뭐 한국이 뭐 어렵다 잘 산다 이런 거는 잘 모르고 관심도 없고 이곳에 살고 있으면서 브라질 사회에서 어떻게 더 발전을 시키느냐 이런 것인데요. 어쨌든 이곳 사는 사람들이 지금 우리 한인들도 보면은 특히 이제 이런 또 뭐 교육비를 받았다라든가 또 자금이신 분한테는 지금의 이제 최적의 이제 투자 기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환율도 올랐고, 그러니까 브라질 헤아는 폭락했지만 달러를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는 투자를 적격히 투자하기 딱 좋은 기회라라고 이렇게 보시는 분도 많고, 또 지금 현재 주위 경쟁력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곳에서 나 혼자라도 만들면은 경쟁력 시장을 석권할 수 있다라고 해서 투자하는 분도 많습니다. 어찌됐건 이런 상황에서 우리 한인들에 보면요, 얼마 전에 또 뭐 볼링 협회가 또 창단이 되었고요. 또한 코윈이라고 해서 또 이제 그 여성 세계 한인 여성 뭐 위원회인가 뭐 이런 단체에서도 연말맞이 또 어려운 한인을 위해 뭐 희망의 쌀 나눔이라든가 얼마 전에도 뭐 차세대를 위한 뭐 이런 뭐 만남의 뭐 시간을 갖는 등 활발하게 지금 움직임이 있고요. 또 브라질 한인미술협회도 뭐 신임 회장으로 또 제가 아시는 뭐 전옥희 씨가 또 이제 취임을 하는 등 계속해서 지금 움직임이 있습니다. 또한 박경천 체육회장님도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재임을 하였고요. 또 뭐 이 이민자들끼리 모여는 이제 꽃밭 그린고스라는 것이 또 있습니다. 이제 이 브라질 사는 사람 이민자들끼리 모여서 이제 축구 대회를 하는데요. 여기서 우리는 또 한국은 또 프랑스를 꺾고 이제 대회에서 이제 3위로 마감을 했지만 이렇게 잘 살면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2년간 이런 시간을 흐르면서 많이 움츠러들었지만 그래도 살아남기 위해서 계속 잘 하고 있고요.
또 이것은 이제 지난 이제 10월 달에 있던 거를 요번에 다시 또 해서 한복 퍼레이드가 또 한 번 있었습니다. 저도 이제 이것은 이제 많이 도와줬는데요. 그중에 하나는 이제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이 달고나를 만들어 시연하여 브라스한테 나눠주는 것인데, 저는 이제 저 끝에 조그맣게 있습니다. 이제 어쨌든 간에 이 부스를 제가 운영하는 걸 제가 좀 많이 도와줬고요. 또한 이제 저는 저 개인적으로 이제 내년에 이제 있을 이제 제 이제 20대 대통령 재외선거에 우리 한인들도 많이 참여합시다 라고 해서 제가 자발적으로 지금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영상도 만들어서 이제 주위에다가 앉았더니, 모르고 있었다, 잊어먹고 있었다 라고 하면서 이제 등록하는데,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그래도 우리 한인 사회가 여기서 움츠러들면서 살 것이 아니라 조금 좀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이런 좀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제가 지금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됐건 이제 이렇게 크리스마스를 또 지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한 달간 좀 굉장히 아팠고요. 그런 동안에 이제 이걸 도에서 못 만들었고요. 2021년도에는 개인적으로는 저도 큰 아픔이 있었고, 복잡한 일도 많았지만, 그래도 또 이렇게 브라질이라는 것이 이제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이제 아픔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고통이 이제 줄어들고 아픔을 좀 치유하면서 내년 2022년 진짜 정말 이제 희망찬 이런 문제 성장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이제 시대로 이제 왔다고 지금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가신 분들 중에서도 브라질에 있는 영주권을 반납하시고 뭐 가셨던 분들도 야 다시 영주권 살려서 오겠다 뭐 이런 말들도 있고, 뭐 어쨌든 브라질에 대한 것은 이제 항상 희망 있는 곳이니까 좀 이렇게 좀 준비를 해서 올해 또 이렇게 마감하겠습니다. 내년에는 또 이제 브라질에 대해서 또 어떤 이런 또 희망찬 이야기를 또 제가 할 수 있을지 또 더욱 많은 콘텐츠를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연말도 잘 보내시고요. 내년에 또 즐거운 모습으로 여러분에게 인사 올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